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 법규 강의하는 김진아입니다. 다시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현장에 이렇게 오랜만에 복귀하는 것 같습니다. 2023년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 법규 입문특강을 하기 전에 원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배경화면을 한번 설명해 드릴까. 저번 주에 제가 막연하게 운전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운전하고 가니까 경남 합천 해인사입니다. 풍경이 너무 이뻐가지고 찰칵 찍어 와서 원래는 2023년 입문특강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배경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매년 제가 실질적으로 시험 보러 가면은 수험생들이 교실에서 시험 응시하기 전에 제 기본서나 300제를 보시는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마음 뿌듯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 여러 때와 마찬가지로 온 심혈을 기울여서 2023년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 법규 제가 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히 화가 납니다. 2022년 운전직 공무원 최종 합격하신 분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 이메일이 거의 폭탄이 났습니다. 폭탄. 내용을 보시면은 쌤 감사해요. 정말 감동. 울산광역시 보건 메일 드립니다. 울산 보건입니다. 쌤 안녕하세요. 진아쌤 필기 합격했습니다. 수험생입니다. 필기 합격했습니다. 전남지방직 합격했습니다. 필기 합격 예정자입니다. 진아쌤 안녕하세요. 인강 듣고 있는 최 누구누구입니다. 부터 시작해서 진아쌤 안녕하세요. 서울시 필기 합격했습니다. 서울시 필합자입니다. 경북 예천 필기 합격했네요. 서울시 운전직 공무원 필기 합격했습니다. 경북 예천 필기 합격했네요. 경북 합격했습니다. 교육청 합격했습니다. 등등이 꽤나 많습니다. 2022년 서울시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분 제가 편지를 잠깐 보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2022년 서울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라고 저한테 편지가 왔네요. 쌤 안녕하세요. 드디어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네요. 하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중략을 하고 2년 동안 좋은 강의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2년도에도 김진아 플러스 이윤성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매년 제 촬영한 강의를 수강생들에게 제공한다는 것. 대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엔 학원이 없다 보니 제가 있는 곳이 대구 아닙니까? 없다 보니 혼자 준비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있는 강의가 언제 찍은 건지 개정된 법령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업데이트가 됐는지 여부 불안감이 없이 믿고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모든 부분을 재촬영하여 수강생들에게 공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건데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건 개정되지 않건 새로운 기출 문제가 있는데 예전 강의를 그대로 쓴다. 저는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새로운 촬영한다. 그것이 바로 김진아의 공신력입니다. 자, 올해 2023년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 법규 입문특강 김진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 겁니다. 입문특강 다시 말해서 2022년 기본서 소개 및 강의 안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기본서의 특징은 약 한 7가지로 제가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휴대용 핵심 압축 정리 카드를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두말할 게 없습니다. 확실한 교재 단권화 이 한 권으로 여러분들 끝이 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하네요. 매년 각 지역별로 제가 직접 시험 응시하러 갑니다. 그래서 100% 기출문제를 복원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번째 보시면은 기본서에 한눈에 보는 출제 경향, 출제 빈도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역시 기출 변형 OX 문제를 각 지문마다 실어서 과연 내가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 수험생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로교통 법규 2023년 새로운 교재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2022년 4월 20일, 2022년 7월 1일, 2022년 7월 12일 날 많은 법이 개정 및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신설 법규 내용을 이 교재에 여러분들 다 실어놨다. 여러분들 도로교통 법뿐만 아니고 이와 관련된 법규 내용도 2023년 도로교통 법규에 모두
올 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휴대용 핵심 압축 정리 카드 좀 더 여러분들 업그레이드가 된 내용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휴대용 핵심 압축 정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수험생들의 히트작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건 지하철을 타건 택시를 타건 공공교통을 이용하면서 언제든지 휴대용 핵심 압축 정리 카드를 꺼내셔가지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끔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배려를 하였습니다. 자, 휴대용 핵심 정리 카드 7가지 테마를 쭉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각종 처분권자 파트, 벌칙 파트, 각종 금지 장소 파트, 운전면허 파트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로교통 법규입니다. 숫자 파트를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도로교통법, 긴급차 파트, 기타 파트입니다. 이 7가지 테마 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여러분들이 곧 응시하실 겁니다. 무조건 100% 시험에 출제가 될 겁니다. 이 7가지 카드 중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다. 제 이름은 김진아가 아니고 이진아, 박진아입니다. 개명하겠습니다. 그만큼 100%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7가지 카드 자체는 제가 왼쪽으로 잠깐 싹 한번 밀어볼까요? 우선 여러분들 각종 처분권자,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각종 처분권자 파트부터 만나보시죠. 우선 경찰청장 파트부터 여러분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고속도로 어쩌고 고속도로 관련 키워드는 누구다? 여러분들 정답은 경찰청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네요. 교통안전수칙, 재정보급권자도 여러분들 경찰청장이고요. 범칙금, 납부은행 지정도 여러분들 경찰청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청장을 보셨으니까 그 다음 계급입니까? 시도경찰청장 한번 볼까요? 무인교통단속용 설치관리권자는 여러분들 시도청장, 경찰서장, 시장 등입니다. 무인단속권자, 설치권자, 경찰청장, 경찰청장은 아닙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는 시도청장, 서장, 시장 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긴급자동차 지정 신청권자도 여러분들 시도경찰청장입니다. 구간을 정해서 차마, 노면전차, 보행자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사람도 시도경찰청장이고, 고속도로 어쩌고 고속도로에 여러분들 속도 제한권자는 경찰청장입니다만은 고속도로 외도로,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속도 제한권자는 여러분들 시도청장 되겠습니다. 당연히 앞지르기 금지 장소 지정, 서행 일시정지 장소 지정, 주정차 금지 장소 지정, 그 다음에 성차이는 적재 용량 초과권자, 허가권자는 경찰서장입니다만은 성차이는 적재 중량 용량 제한권자는 여러분들 경찰서장이 아니고 누구다? 여러분들 시도경찰청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계급입니까? 경찰서장, 각종 처분권자. 카드 한번 볼까요? 요 경찰서장 봅시다. 구간은 여러분들 시도경찰청장이고, 우선 차마, 보행자,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람, 우선 친구는 누구다? 여러분들 암기 카드에 보시다시피 경찰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로 폭초과차 통행 허가권자도 경찰서장이고, 나왔네요. 성차이는 적재 용량 초과권자, 허가권자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경찰서장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한권자 그러면 누구다? 여러분들 시도청장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는 누구다? 여러분들 도로교통법 52조 제1항에 보시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려는 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한테 신고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서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제52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는 누군데? 경찰서장이다. 도로공사 신고도 여러분들 경찰서장이고요. 고속도로 이외도로
고속도로 어쩌고저쩌고 도로 점령 허가는 여러분들 경찰청장 되겠습니다만은 고속도로 이외 도로에서 도로 점령 허가 같은 거는 경찰서장이다. 위법 인공구조물 시정 제거 명령권자도 여러분들 경찰서장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너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문제 원래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까요? 2022년 경기도입니다. 도로교통 법규 문제 5번 제가 직접 시험 보러 갔죠. 출제 빈도 어린이 통학버스니까 별표가 빵빵빵 별표 몇 개? K 굿 3개입니다. 출제 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별표 1개입니다. 문제 5번 볼까요? 다음 중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골라라 라고 했네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려는 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기까지 맞네요. 미리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그래서 경찰서장인데 도로교통공단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1번은 X 틀렸습니다. 2번 볼까요?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성차종은 12인승이 아니고 9인승 이상의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네요. 관로안의 내용, 항상 여러분들 도로교통 법규는 관로안의 내용도 꽤나 중요하죠. 어린이 일명을 성차종은 일명으로 본다. 여기까지는 맞네요. 3번 볼까요? 어린이 통학버스 앞면 착륙이 우측 하단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어린이 보호표지는 보시다시피 청색 바탕에 노란 글씨로 앞면 우측 상단, 뒷면 중앙 하단에 청색 바탕에 노란 글씨 어린이 보호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3번도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4번 볼까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분실하거나 잃어버리거나 허락 못 쓰게 된 때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를 그렇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하니까 분실 재교부도 당연히 누구?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서 재교부 받는다. 그래서 2022년 경기도 도로교통 법규 문제 5번에 여러분들 정답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4번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기본서 121페이지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당연히 여러분들 기본서 121페이지 2023년 기준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등 도로교통법 52조다 그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려는 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렇죠.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서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기본서 121페이지 제가 날개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명시를 해놨죠.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허락 못 쓰게 된 때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를 그렇죠.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서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5번의 정답은 이렇게 4번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 여러분들 각 지역별로 벌칙 카드가 빠지면 너무 섭섭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벌칙 카드 꽤나 시험 문제 나왔죠. 서울에서도 출제가 되었고 벌칙 파트 한번 봅시다. 2년 500, 1년 500, 1년 300, 6개월 200, 100만 원, 30-1, 30-2 여러분들 저랑 본격적인 이론교육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쉬운 가사로 귀에 팍팍팍 꽂히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돈 워리. 그 다음에 올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아름다운 가사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우선 조금 있다가 진아쌤이 맛배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몇 개월 만에 여러분들 만나 뵙으니까 제가 보름 동안 엄청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보기 좀 괜찮으십니까? 우선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1년 300 하단 볼까요? 무면허와 허위 부정하게 유사 명칭 사용하면은 누구한테 교육받습니까? 오케이. 굿. 교통안전교육 강사에게 교육받아요. 노래 가사 한번 보시죠. 무면허, 허위 부정하게 운전면허 취득, 유사 명칭,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방치한 사람, 교통안전교육 강사가 아닌 사람을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시킨 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애 벌칙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1년 300 무면허와 허위 부정하게 유사명칭 사용하면 교통안전교육 강사에게 교육받아요. 됐고, 노래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6개월 200 서울에서 출제가 됐네요. 볼까요? 비슷한 정비불량차로 교통단속 방해하면 경찰 명령 받아요. 원래 2022년 최종 합격하신 분들이 저랑 기본서를 2회독, 3회독 하니까 진아쌤, 저도 모르게 버스 기다리다가 비슷한 정비불량차로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샤워하다가도 여러분들 이 노래 이제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비슷한 정비불량차로 교통단속 방해하면 경찰 명령 받아요. 신호기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 정비불량차를 운전하거나 시킨 사람,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기 위한 장치를 제작, 판매, 수입한 사람 또는 그러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 경찰 공무원의 요구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조건부 위반. 이 조건부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론교육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정비불량차로 교통단속 방해하면 경찰 명령 받아요. 6개월 200만 원 이렇게 카드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좀 더 머릿속으로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올여름에 제가 작사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자,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3, 2, 1 무면허와 허위 부정하게 유사명칭 사용하면 교통안전강사에게 교육받아요. 무면허, 허위 부정하게 운전면허 취득, 유사명칭 사용,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방치한 사람, 교통안전교육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시킨 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애 벌칙이 어떻게 된다? 1년 300입니다. 6개월 200 여러분들 악보를 볼까요? 역시 셋, 둘, 하나 비슷한 정비불량차로 교통단속 방해하면 경찰 명령 받아요. 6개월 200 끝입니다. 요와 관련된 악보는 여러분들 기본 이론 강의하면서 엄청난 노래 진아쌤이랑 흥얼흥얼 거릴 수 있고 어떤 시험 문제 벌칙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만점 100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요와 관련한 여러분들 서울시 문제입니까? 6개월 200 보시죠. 2022년 서울 도로교통 법규 문제 9번에서 출제가 됐다고죠. 벌칙이니까 출제 빈도, 난도가 여러분들 3개고, 출제 빈도 지수가 3개고, 출제 난도는 2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됐다는 말은 무면허와 허위 부정하게 여러분들 1년 300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6개월 200 그랬으니까 도로교통법상 벌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번의 정답은 보시다시피 1번 되겠습니다. 2번 볼까요? 비슷한 정비불량차니까 6개월 200이 맞네요. 비슷한 정비불량차로 교통단속이니까 여러분들 6개월 200이 맞네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도로교통법 13조 제3항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법제 13조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것을 여러분들 중앙선 침범이라고 하죠.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중앙선 침범했다. 벌칙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그래서 9번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요. 선지 2번, 3번, 4번은 다 옳은 지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여러분들 벌칙 암기 카드는 보셨고, 세 번째 각종 금지 장소 파트 너무 중요하네요. 자, 각종 금지 장소 파트 벌써 여러분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의 가장 히트곡이 주정차 금지 장소 아닙니까? 수험생들의 요로와 같은 성의가 있었죠.
주정차 금지 장소 어린이 보건교회 오서방 모교 10번 안전버스 횡단 건달. 이 노래면은 여러분들 주정차 금지 장소 끝. 주정차 금지 장소는 20년째 각 지역별로 매년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노래 불러볼까요?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건널목, 교차로, 횡단보도, 소방시설로부터 5m,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5m, 안전지대로부터 10m,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10m, 횡단보도로부터 10m, 건널목 가장자리로부터 10m, 어린이 보건교회, 오서방 모교, 10번 안전버스 횡단건달, 주정차 금지장소 끝! 자, 그 다음에 어떤 카드를 볼까요? 주차 금지 장소 있고, 서행 장소, 내 고구마, 난폭운전 볼까요? 앞에서 유턴할 땐 소음 가속 말고 신중, 진로 급안정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여러분들 난폭운전의 행위고요. 유턴 횡단 후진 위반, 당연히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등이란 말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유턴 횡단 후진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과속, 신신호 위반, 중중앙선 침범,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앞에서 유턴할 땐 소음 가속 말고 신중!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자, 한 번 더 심의를 기울인 노래 가사 한번 보고 갈까요? 주정차 금지 장소 셋, 둘, 하나, 어린이 보건교회, 오서방 모교, 10번 안전버스 횡단 건달 끝! 난폭운전 악보를 보고 가시죠. 셋, 둘, 하나, 앞에서 유턴할 땐 소음 가속 말고 신중, 진로 급안정, 난폭운전 노래가사 끝 보시면 됩니다. 자, 요와 관련된 주정차 금지 위치가 아닌 것은 이 문제는 아마 서울시에서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서울시 제일 마지막 문제다 그죠? 어린이 보건교회, 오서방 모교, 10번 안전버스 횡단 건달 끝! 여러분들 보도 주정차 금지 장소가 맞네요. 10번 안전버스니까 안전지대로부터 여러분들 10m 이내가 주정차 금지 장소니까 8m 떨어진 것도 여러분들 주정차 금지 장소가 맞네요. 10번 안전버스 횡단 건달,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니까 8m 떨어진 것도 여러분들 주정차 금지 위치가 맞습니다. 오서방 모교입니다. 오서방 모교. 소방시설로부터 여러분들 5m 이내가 주정차 금지 장소이기 때문에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를 벗어난 8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정차 금지 장소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2022년 서울시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 법규 문제 10번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지장소 파트까지 보셨으면은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운전면허 암기 카드 항상 기본 이론교육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제8장 운전면허 파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험에 입실하기 전에 운전면허 결격 사유, 결격 기간, 도로교통법 제82조 1항 2항은 무조건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라. 운전면허 암기 파트 한번 보시죠. 운전면허 종별, 그렇죠. 결격 사유, 결격 기간, 임의적 취소 사유,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선 결격 사유 너무 중요합니다. 18세 미만은 결격 사유가 돼 교통에 위험, 장애 유발한 내정증 환자 등도 여러분들 결격 사유가 되고 까만 동그라미 3번이 수업 중에 이론교육할 때 별표 엄청나게 하세요 그럴 겁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 중에 제1종 대형이나 특수면허는 결격 사유가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중에 역시 1종 중 대형이나 특수면허증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1종 대형 특수 취득 예정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이륜차 운전 경력이 아닙니다. 자동차 운전 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도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국내 거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 운전면허 여러분들 결격 사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작년, 작년에는 여러분들 결격 사유가 시험 문제에 나왔다면은 올해는 이 결격 기간 천국이었죠. 여러분들 또 말씀드릴 겁니다만 결격 기간은 여러분들 2년짜리만 숙제하시면은 나머지 3년, 4년, 5년은 여러분들 자동으로 숙제할 수 있는 놀라운 마법 이론 교육할 때 여러분들 경험하실 겁니다. 결격 기간 2년, 2년 동안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는 거. 무면허 3회, 음주운전 2집 아웃, 음주 플러스 교통사고, 공동위험행위 2회, 운전면허 받을 수 없는 결격자가 운전면허 취득하거나 타인 차를 절적했다. 운전면허 시험 대리행시했다.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 날부터 몇 년? 2년 동안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고 3년, 4년, 5년 동안 면허증 취득할 수 없는 거 이렇게 숙지합시다. 공동무술가 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위험행위 뺑소니, 무면허 플러스 뺑소니, 술이니까 음주운전 플러스 뺑소니, 과로시 운전 뺑소니는 취소가 된 날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고 3년 전부터입니까? 윤창호법 때문에 음주운전 결격 기간이 상향이 되었죠.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까? 음주 플러스 사망사고 취소가 된 날부터 몇 년? 5년 동안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파트와 관련된 기출문제 2문제 정도 볼 수 있도록 하시죠. 자, 문제 봅시다. 2022년 경기도 문제 10번 역시 제가 직접 시험 보러 가셨죠. 문제 10번도 여러분들 결코 어려운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출제 빈도 3개입니다. 출제 난도도 여러분들 3개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그렇죠. 1년 동안 효력 가진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겁니다. 다만 연습운전면허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게 된다면 당연히 연습면허증의 효력은 여러분들 상실하게 되죠. 효력을 잃는다. 1번의 선지는 맞습니다. 이번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그렇죠. 아하, 경찰서장이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제가 원래 경기도 선지 2번을 보고 요렇게 시험 문제를 냈단 말이지. 출제자, 너 두고 봐. 너의 출제 의도는 내가 이미 파악해서 2023년 넌 끝났어. 넌 죽었어. 경찰서장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나왔다시피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전문의가 판정해서 운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10번에 올바르지 않는 것은 2번이네요. 3번 볼까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그렇죠.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조금 전에 카드에 보셨다시피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무면허 같은 경우에는 결격 기간이 위반한 날부터 여러분들 1년인데요. 하지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결격 기간이 6개월입니다. 요 같은 내용은 조금 설명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기본 이론 교육할 때 진아쌤이 아주 친절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정답은 2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시죠. 결격 기간 뭐 플러스 뺑, 뭐 플러스 뺑 소리는 무조건 결격 기간 몇 년이다? 5년입니다. 문제 한번 보시죠. 2022년 전북 도로교통 법규 문제 1번입니다. 음주, 과로, 공동위험행위, 사람을 사상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했다. 이게 여러분들 뺑 아닙니까? 뺑소니. 음주 플러스 뺑, 과로시 뺑, 공동위험이 뺑은 가장 결격 기간이 긴 정답은 여러분들 5년. 1번의 전북 정답은 여러분들 4번 되겠습니다. 자, 운전면허 여러분들 파트까지 보셨고요. 도로교통 법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차 파트 빼놓고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3일, 10일, 30일, 3개월. 시험에 잘 나오는 30일, 3개월 요 카드를 한번 볼까요? 자, 30일 숫자 놀이 보시면은
교통안전교육관이 시정명령을 받고 3개월이 아니죠. 이것도 제주도에서 시험 문제 나왔다고 그죠? 30일 이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받은 사람은 그 해소일로부터 여러분들 3개월이 아니고 역시 30일 이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운전면허 시험 합격자는 며칠 이내? 역시 3개월이 아니고 30일 이내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30일과 헷갈리는 3개월도 꽤나 시험에 잘 나오죠. 운전면허 갱신 연기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 갱신 발급받아야 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정하는 날부터 얼마 이내? 3개월 이내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3년 전에 경기도에서 시험 문제 나왔네요. 수시 적성검사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며칠 이내? 3개월 이내 역시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다음 카드 봅시다. 어린이 통학버스 긴급차. 이건 두말할 게 없네요. 자, 어린이 통학버스 여러분들 순서가 어떻게 된다? 3, 2, 3. 3, 2, 3. 신규교육 3시간. 몇 년마다? 2년마다. 정규교육 몇 시간? 3시간. 어린이 통학버스는 3, 2, 3. 긴급자동차는 3, 3, 2. 내용 보시죠. 긴급차 3, 3, 2. 신규교육 3시간. 몇 년마다? 3년 뒤에. 정규교육 몇 시간? 2시간. 어린이 통학버스는 3, 2, 3. 긴급자동차 안전교육은 3, 3, 2.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참고로 여러분들 과태료가 8만 원 부과된다. 상식적으로 참고로 하세요. 2022년 7월 1일부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중에 음주운전 교육반이 이제 여러분들 상향되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 음주운전은 교육시간에 12시간, 두 번은 16시간, 세 번은 48시간. 그래서 12, 16, 48, 12, 16, 48 이렇게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카드 한번 볼까요? 이것도 새로 개정됐다 그죠? 과속벌 좀 볼까요? 요 관란의 내용은 여러분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인데요. 60초가 80이야, 80초가 100이야, 100초가 여러분들 과속 벌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공이 모두 여러분들 벌점이 이렇게 120점이다. 암기 카드에서 숫자 카드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와 관련해서 올해 서울시 문제 2번 한번 볼까요? 문제 2번.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에 대한 제가 각 지역별로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면은 서울시가 문제가 오픈이 돼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문제가 깔끔하다. 항상 여러분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관한 문제인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문제인지 이렇게 여러분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문제다. 역시 서울시니까 요 문제는 도로교통법상 나와 있는 문제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어린이 통학버스니까 여러분들 3, 2, 3인 거 머릿속에 팍 숙지하고 하셔야 되겠네요. 신규교육 3시간, 2년마다 정기교육은 3시간 이렇게 보면 되네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중 보기에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네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중 정기 안전교육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계속해서 운영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이제 동승자도 교육받아야 되겠죠. 대상으로 매 몇 년마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3시간의 정기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마다? 매 2년마다. 2022년 서울시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 법규 2번의 정답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분들 2번 되겠습니다. 2023년 이렇게 인문특강을 촬영하니 제 아드레날린이 엄청 분출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2023년 기본서가 나와서 빨리 여러분들 만나보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웨이트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긴급자동차. 원래 새로 제가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긴급자동차 여러분들 특혜가 주어지죠. 소구혈경,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경찰차의 특혜가 뭔데? 주차 신중, 안방 고속보행. 한 번 더 볼까요? 주차 신중, 안방 고속보행이니까 제가 빨리 불러볼게요. 안방 고속보행입니다. 소구혈경의 특례, 주차, 주정차 금지, 신신호위반, 중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앞지르기 방법, 고속도로의 고장 등 조치, 포도 침범, 유턴횡단 후진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긴급자동차의 특혜가 주어진다. 너무나 시험 문제가 잘 나오네요. 그 다음 긴급자동차 카드 볼까요? 자,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죠. 작년에 서울시 운전직 공무원에 출제가 되었네요. 나머지 긴급자동차의 종류는 모두 도로교통법에 다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한 긴급차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긴급자동차 중에 시도경찰청장의 허락을 받아야지만이 비로소 긴급차가 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노래 부르는데 전국민 우편관리 같은 경우에는 시도청장 지정 긴급차입니다. 정 곱하기 3이니까 정기, 전신, 전파감시 업무, 민방위차, 긴급 우편물차, 도로관리차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지는 뭐? 시도청장이 지정한 긴급차 이렇게 암기 카드로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와 관련된 예제 한번 볼까요? 2021년 경북 도로교통 법규 문제 4번입니다. 출제 빈도, 난도, 별표 2개다 그죠?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중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해서 시도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긴급차가 6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전 국민 우편 관리, 정기 전신 전파 감시 업무, 민방위 업무, 긴급 우편물차, 도로관리차. 긴급 자동차로 볼 수 없는 것은 시도청장 지정 긴급차로 볼 수 없는 것은 전 국민 정기 전화, 긴급한 우편물, 선지 2번, 3번은 전국민 우편관리 포함되어 있네요.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는 여러분들 전국민 우편관리가 아니니까 시도청장 지정긴급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2021년 경북도로교통 법규 문제 4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번 되겠습니다. 자, 암기 카드 7가지 시리즈 중에 그 라스트 기타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또 주차 위반 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만 올해를 제외하고 제가 이론교육하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노래 한 줄이면 끝나는데 뭐가 어렵다고 출제자가 매년 시험 문제를 내지. 제 차가 위반해서 운전도 못하고 1개월 동안 보관 중에 있어요. 차의 등록번호, 차종, 형식, 위반 장소, 보관 일시 장소, 1개월간 당신 차를 차제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신 차는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이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어떤 카드를 볼까요? 안전띠 미착용 사유 볼까요? 선거운동을 하는 비만인 아저씨가 후진하다가 부상당해 삐뽀 긴급차 경호차가 출동해서요. 안전띠 미착용 사유 봅시다. 오랜만에 전자칠판 사용하니까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PPT 작업한다고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제가 밤을 샌 것 같아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안전띠 삐 안 매도 돼. 비만인 사람. 대표적으로 후진 중일 때 안전띠 미착용 사유입니다. 부상 등으로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될 때 안전띠 미착용 사유에 해당되겠죠. 경찰용, 경호등을 위해서 경찰차에서 유도되고 있는 차도 안전띠 미착용 사유입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하는 비만인 아저씨가 후진하다가 부상당해 삐뽀 긴급차, 경호차가 출동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어떤 카드를 볼까요? 개인용 이동장치.
불응무술약, 성차혈 등화. 크기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불응무술약, 성차혈 등화. 개인용 이동장치 음주 측정 불응 범칙금 13만 원. 개인용 이동장치 무술약 무면허 음주 약물운전 10만 원. 개인용 이동장치 성차인원 초과 범칙금 4만 원. 개인용 이동장치 하이바 헬멧 미창홍 둘 2만 원. 개인용 이동장치 더마 점등 불이행 헤드라이트 한격타 1만 원. 그래서 크기 순서가 개인용 이동장치 범칙금 노래는 불응무술약 성차헬멧 등화, 불응무술약 성차헬멧 등화 이렇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응무술약 성차헬멧 등화 음주 측정 불응 13만 원, 무술약 10만 원, 성차인원 초과 4만 원, 헬멧 미착용 2만 원, 등화 점등 불이행 불응무술약 성차헬멧 등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타 파트의 카드 중에 어떤 게 시험 문제를 내볼까? 교육청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까? 요 민식이법에 대한 시험 문제 한번 보시죠. 2021년 여러분들 교육청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네요. 문제 5번 출제 빈도 난도. 이거는 여러분들 도로교통법이 아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인데요. 역시 이론교육 시간에 이미 2년 전에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중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해요. 어린이에게 여러분들 상해를 했으니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여러분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네요. 민식이법이다 그죠? 그래서 상해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 그랬으니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이렇게 3번 됩니다. 자, 작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된 암기 카드를 여러분들 만나볼 수가 있을 건데요. 그러면은 이 암기 카드를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할까? 여러분들 2023년 기본서가 이제 곧 며칠 뒤에 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앞부분에 부록 암기 카드를 가위로 쨍쨍쨍쨍 쨍쨍쨍쨍 이렇게 오릅니다. 이 카드를 여러분들 싹 펼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카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이나 아마 이게 그 천냥마트에 가면은 천냥 코너 가면 500원이나 1000원 주고 클립을 끼우셔가지고 버스나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수단 이용하면서 혹은 친구 만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식사하면서, 화장실에서, 샤워 끝나고, 자기 전에, 꿈속에서 이 핵심 압축 정리 카드 꺼내서 장소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외우시면은 여러분들 내년 이맘때 저를 직접 보고 제가 막걸리 한 잔 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김진아 도로교통법규 기본서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대용 핵심 압축 정리 카드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여러분들 2023년 두말할 게 없습니다. 확실한 교재에 당근합니다. 이것은 저의 바로 공신력입니다. 아니 진아쌤 교재 외에 서점에 A, B 교재를 또 봐야 되나요? B!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이 한 권이면 여러분들 넘치고 넘쳐납니다. 다른 교재는 여러분들 필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저는 각 지역별로 저뿐만 아니고 이윤성 교수님, 김현실 교수님 각 지역별로 직접 시험 보러 갑니다. 이 기본서 안에 기출문제가 실제 나왔던 여러분들 기출문제입니다. 자, 100% 기출문제를 복원했는데요. 저희 이윤성 김진아 이윤성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구독을 해놓으시면은 운전직 공무원과 관련된 각종 정보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는 여러분들 광고가 없습니다. 광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고 해서 수익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직 운전직 공무원 수험생들을 위해서 저희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구독자가 여러분들 1만 명이 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올 상반기에 이윤승 교수님, 김현설 교수님 저 경기도에 직접 시험 보러 가서 현장에서 바로 라이브 방송을 했죠. 왜? 경기도 시험 치신 분들 정답을 체크해야 되니까. 전북 익산역입니다. 그죠? 모텔에서 하룻밤 잤는데 익산의 김치찌개 짱이었습니다. 역시 전북 저희들이 직접 시험 보러 갔고
경북도 이은순 교수님 눈이 동그라네요. 직접 시험 보러 갔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김현수 교수님이 인천에 시험 보러 가셔서 사회보건 문제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셔서 다 확인을 했을 거고요. 2022년도는 여러분들 공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답 해설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험 치러 간 지역은 바로 기출보건이 100%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지역도 있을 겁니다. 자, 저희들은 오프라인 20년째 제가 오프라인 여기에서 강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생과 저희들은 너무나 돈독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험생, 오프라인 수험생이 시험을 보고 나시면은 이렇게 진아쌤 안녕하십니까. 대전시 한 문제 더 생각나서 메일 드립니다. 교육청 보건 문제입니다. 진아쌤 한 문제 더 기억나서 보냅니다. 강원 지역 추가 보건입니다. 울산 운전직 문제 드립니다. 대전 보건입니다. 강원 보건입니다. 울산 보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보건을 해주세요. 그래서 보건된 기출 문제를 보고 저희들이 그에 맞게끔 충분히 보건을 했다. 특히 요분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대전시 보건입니다. 제가 20년간 운전직 공무원을 운영하면서 사회, 도로교통법, 자동차 구조원리 만점 먹는 사람은 제가 5손가락 안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대전에서 드디어 여러분들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보면 이분이랑 저랑 직접 막걸리 한 잔 먹은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만점자라 그래서 그분이 괴물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평이한 수강생입니다. 어떻게 공부했나요? 역시 20년째입니다. 진아쌤, 기본서가 제일 중요하고 기본 이론 강의가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출문제 300제를 넘어가세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방법이 그것이 여러분들 공식이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점 먹으신 분은 도로교통 법규뿐만 아니고 도로교통 법규만 이렇게 복원해 준 것이 아니고 자동차 구조원리, 사회까지 40문제를 여러분들 다 복원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만점 먹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원래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벽한 기출문제를 실어놨고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자, 기본서 4제를 보기 전에 시원한 물 한 잔 먹고 오겠습니다. 목이 좀 너무 쉰 것 같아요. 조금만 쉬었다가 인문특강 그 2번째 시간입니까? 4째 한눈에 보는 출제 경향, 출제 예상 키워드, 출제 빈도 인문특강 파트 2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